네, 이어서 강의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강의를 중간에 끊는 이유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한 20분 정도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 조금 지루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20분이 넘어가면 강의를 좀 가급적 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쯤 되면 끊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정말 끊잖아요. 그러면은 기가 막히게도 제가 그 시계 보면서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닌데 20분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뭐 19분에서 끊긴 경우도 있고요. 21분에서 끊긴 경우도 있고 뭐 한 17분에서 끊기거나 뭐 한 26, 7분에서 끊긴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쯤 되었으면 20분이니까 끊어야지 제가 의도하고서 끊잖아요. 정말 기가 막히게 요 사이에서 끊어지는 거를 제가 보면서 물론 여러분들은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 하여튼 저는 좀 나름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재밌는 얘기 나중에 생각나면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재미없는 얘기 말고요. 자, 그러면 자동 형변환이 이루어지는 발생하는 세 번째 케이스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건 어떠한 케이스였습니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는 대입변산을 할 때에 대입변산의 왼편을 기준으로 형변환이 이루어진다. 일단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쇼트형 데이터 더하기 쇼트형 데이터를 가지고 덧셈을 하면 인트형 데이터 플러스 인트형 데이터로 이렇게 형변환이 이루어진다 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은 뭐냐면 불일치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덧셈 연산을 합니다. 자, 이쪽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지금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값을 어디에다 저장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덧셈입니다. 왼쪽에 뭐가 오느냐가 덧셈의 방식을 결정짓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5.15 더하기 19입니다. 이거 얼마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24.15라고 바로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이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실제로 5.15와 19를 갖다가 덧셈하는 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 방식대로 덧셈을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이 덧셈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숫자를 갖다가 받아들이는 능력이 너무 뛰어나니까 이거 덧셈 가능한 거지. 컴퓨터식으로 한번 덧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9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간단하게 0000 뭐 111 더하기 0000011이면 이거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정수고 얘는 실수다. 그럼 여러분들 덧셈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거는 상당히 이제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수를 갖다가 받아들여서 그걸 덧셈을 하지만 컴퓨터에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덧셈을 하라고 프로그램을 해야 되잖아요. 비록 CPU가 기본적인 그 덧셈을 하지만 어쨌든 그 덧셈의 방식을 갖다가 인간이 결정지어서 하드웨어적으로든 소프트웨어적으로든 구현을 해줘야 되는데 표현 방식이 다른 두 데이터를 가지고 덧셈 연산을 하도록 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하다못해 우리 인간들도 이진수와 십진수로 표현된 두 숫자를 갖다가 다이렉트하게 덧셈 못하죠. 이진수와 십진수면 십진수를 이진수로 바꿔서 덧셈을 하거나 이진수를 십진수로 바꿔서 덧셈을 해야 됩니다. 즉, 그 값의 표현 방식이 똑같아야지만 우리도 덧셈을 사실상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5.15나 19도 우리가 바로 덧셈이 가능했던 이유는 뭡니까? 얘도 십진수로 표현이 되어 있고 얘도 십진수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덧셈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또 좀 똑똑하니까 뭐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컴퓨터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합니까? 둘 다 이진수로 표현을 하지만 정수로 표현하는 방식과 실수로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덧셈을 갖다가 하는 방법을 갖다 프로그램한다는 건 우리 인간으로서도 어려운 일이고 컴퓨터에게도 무리가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C 언어의 규칙이 아니고요. 컴퓨팅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컴퓨터 환경에서의 연산은 두 피연산자의 자료형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룰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C 언어만의 제한이 아니에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그러니까 CPU에게 일을 시키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의 두 피연산자의 자료형은 사실상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컴파일러가 알아서 일치를 시켜줘요. 즉 컴퓨터는 2 더하기 2는 할 줄 압니다. 그리고 2.0 더하기 2.0을 할 줄 압니다. 하지만 2 더하기 2.0은 못하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2.0 더하기 2를 해버리면 이것을 2 더하기 2로 바꾸든 2.0 더하기 2.0으로 바꾸든 두 피연산자의 자료형을 일치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좀 나름 그래도 이해가 되시죠?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간도 이진수로 표현된 데이터와 십진수로 표현된 데이터 동시에 순간적으로 연산 불가능하다. 뭐 또 이러면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놓으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3 더하기 0, 1, 1은 이거 뭐 암산해보니까 이거 6이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뭐예요? 이미 이거를 갖다 내가 3으로 바꿔서 덧셈한 거 아닙니까? 0, 0, 1, 1과 3을 갖다가 뭐 이런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요런 거는 요런 거 보고서 저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은연중에 이것을 십진수로 분명 여러분들 바꾸셨을 거라고요. 그죠? 예. 자, 따라서 결론은 뭐냐면 부피연산자의 그러니까 우리 이런 그 이항연산자의 왼쪽 오른쪽에 등장하는 부피연산자의 자료형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형변환이 발생한다. 컴파일러가 두 개의 자료형을 갖다가 일치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트형 데이터를 더블형으로 바꿀 것이냐, 더블형 데이터를 인트형으로 바꿀 것이냐, 거기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약속된 규칙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규칙이에요. 자, 이 화살표의 순서대로 형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거 어떻게 보는 거냐면요. 자, 5.15 뭡니까? 더블형이죠. 자, 19 뭡니까? 인트형이죠. 그러면 인트가 더블보다 뒤쪽에 있습니다. 화살표 방향을 기준으로 따라서 인트가 더블형으로 형변환이 이루어집니다. 즉, 얘는 어떤 식으로 연산이 이루어지냐면 더블형 데이터 5.15 플러스 19.0인 더블형 데이터로 형 변환이 된 다음에 덧셈 연산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즉 덧셈이 먼저가 아니라 형 변환이 먼저 이루어지고 인트형 데이터가 더블형 데이터로 형 변환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덧셈이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뭐 이제 간단하죠. 한번 또 예를 들어볼까요? 롱형 데이터와 플로트형 데이터를 가지고 덧셈을 한다. 어떤 식으로 형 변환이 이루어질까요? 롱형 데이터가 플로트형 데이터로 형 변환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반적으로 인트는 4, 롱은 4라고도 쓸 수 있지만 제가 8이라고 쓰겠습니다. 8, 그 다음에 롱, 어쨌든 얘도 그냥 8이라고 쓸게요. 컴파일러마다 달라지긴 하니까. 자, 그 다음에 플로트가 4바이트, 더블이 8바이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언뜻 보면은 바이트 크기가 큰 자료형을 기준으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즉, 지금 이 규칙은요, 사실 데이터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진 순서입니다. 그럼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8바이트 데이터를 갖다가 4바이트로 형변환하도록 규칙을 세워놨을까? 라고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조금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한번 제가 3.14F 자, 플로트형 데이터입니다. 2.408F 이거 정수형으로 한번 형변환 해볼까요? 롱형으로 바꾸든 어쨌든 얘는 3이 되고 2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롱이나 롱형이나 정수 자료형은 이 소수 이하의 값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100% 플로트에서 롱이나 롱으로 형변환할 때는 소수 이하의 값들이 다 잘려나갑니다. 데이터의 손실이 막심하죠. 반대로 롱 예를 들어서 1만이다. 플로트 1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얘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 넓어요, 안 넓어요? 엄청 넓죠. 다만 정밀하게 표현하지 못할 뿐 그러니까 1만 한 다음에 오차가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1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의 손실을 갖다가 우리가 바이트 크기로 보면은 얘가 더 크지만 실제 데이터의 형 변환 과정을 갖다가 추적을 해보면 롱형을 플로트로 그 다음에 롱형을 플로트로 형변환하는 것이 데이터 손실이 훨씬 더 적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기준은 이렇습니다. 바이트 크기가 큰 자료형이 일단 우선시됩니다. 그것은 정수 자료형 사이에서 실수 자료형 사이에서는 바이트 크기가 큰 자료형이 우선시됩니다. 플로트보다 더블이 크죠? 더블보다 롱더블이 큽니다. 인트보다 롱이 크죠? 롱보다 롱이 큽니다. 그런데 정수형보다는 실수형을 우선시해서 얘네들을 갖다가 다 오른쪽에 배치를 시켜놨습니다. 왜? 정수자료형을 실수자료형으로 형변환할 때 데이터 손실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자료형을 정수자료형으로 형변환한다는 것은 거의 100% 자료의 데이터의 손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규칙이 적용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자동적으로 형변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딱 정리를 하시고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이번에 설명드릴 건 뭐냐면은 내가 원할 때의 형변환을 일으키는 방법, 즉 명시적 형변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강제로 형변환을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형변환이 발생하지는 않은 타임이에요. 근데 내가 명시적으로 형변환을 시키고 싶어요. 그럴 때에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강제로 형변환을 일으킬 때는 소괄호가 사용이 됩니다. 요거 잠깐 보도록 하시죠.
자, 이건 어떠한 뜻을 갖냐면 num1이라는 데이터를 갖다가 더블형으로 형 변환해라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세요. num1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int형 변수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num1에 저장된 값이 더블형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바꿀 수도 없습니다. 왜? int num1이니까 얘는 int형 변수인데 여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갖다 어떻게 더블형으로 얘를 갖다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꾸는 게 아니고요. num1이 가지고 있는 값을 갖다가 더블형으로 형 변환해서 그 결과를 갖다가 이 연산의 결과로 내가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이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num1이 가지고 있는 값을 형 변환합니다. 예를 들어서 num1이 가지고 있는 값이 3이라고 가정을 하면 형 변환의 결과로 이 연산을 대체하는 결과는 3.0이 되는 겁니다. 더블형 데이터 3.0이 이 연산물을 대체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그러니까 연산 결과가 등장하는 거지 num1에 저장된 값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3.0을 num2로 나누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num2도 지금 이 경우에는 int형이거든요. num2는 int형 데이터입니다. 3.0은 더블형입니다. 따라서 num2가 가지고 있는 값 4가 뭐가 돼야 됩니까? 4.0으로 형 변환이 돼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얘는 3.0으로 내가 강제로 형 변환을 해라라고 해서 형 변환이 이루어지고 3.0이 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num2가 가지고 있는 값도 자동으로 형 변환이 이루어지죠. 자동 형 변환에 대해서 바로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얘는 4.0으로 자동 형 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나눗셈 연산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즉, 이 문장 안에서는 명시적 형 변환이 한번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자동 형 변환이 한번 이루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나눗셈 연산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명시적 형 변환하는 방법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예제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num1 같은 경우에는 3이에요. int형 데이터입니다. num2는 4입니다. 자, 3 나누기 4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형 변환 필요 없죠. 나눗셈 연산자의 두 피연산자가 인형 데이터예요. 따라서 3 나누기 4 진행합니다. 정수형으로 나눗셈을 하면 그 나눗셈의 결과도 정수죠. 따라서 몫이 반환이 됩니다. 몫은 얼마입니까? 제로죠. 따라서 디바이드 리절트에 0이 저장이 됩니다. 물론 정수 나눗셈 결과로 반환된 0도 실수의 표현 방식 0.0으로 형 변환이 되어서 더블형 데이터에 사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0.0이 출력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원한 바는 아닐 거라고요. 자, 분명히 우리가 원한 바는 아닐 겁니다. 이렇게 나눗셈을 해서 더블형 변수에다 저장을 한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이것을 실수 형태로 나눗셈 진행하고 싶다. 즉, 3 나누기 4는 우리가 이제 실수까지 확장해서 그 연산의 결과를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없이 0.75가 되죠. 그 0.75를 저장하고 싶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럼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바로 이렇게 num1이나 또는 num2 어떤 걸 형 변환해도 상관없습니다. num1 또는 num2를 갖다가 더블형으로 형 변환해야 되겠죠. 즉, 여기서 이거 썼으니까 제가 하나 다른 거 설명을 할게요. num1 나누기 가로 열고 더블 num2 이렇게 써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럼 num2 같은 경우에 더블형으로 형 변환이 이루어지죠. 4가 4.0이 되어서 이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자, 정수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인트형 데이터예요. 더블형 데이터예요. 나눗셈 불가능하죠. 더블이 앞서니까 더블 인트형 데이터인 num1이 3.0으로 형 변환이 이루어져서 나눗셈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즉, 강제 형 변환을 갖다가 num1에 하느냐 num2에 하느냐에 따라서 형 변환을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얘가 강제 형 변환이 이루어지면 얘는 자동 형 변환이 이루어질 거고 얘가 강제 형 변환이 이루어지면 얘가 자동 형 변환이 이루어지겠지만 어쨌든 연산 결과는 동일하게 0.75가 되겠죠. 예,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자, 이건 또 권고사항입니다. 뭐냐면 2.5 곱하기 num1 정수 3입니다. 형 변환 발생하겠죠. 이제 우리는 딱 보면 문장만 보면 형 변환 발생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곱셈인데 두 피연산자의 작용이 일치하지 않는데 얘는 더블이고 얘는 인트니까 인트형 데이터 3이 3.0으로 형 변환이 이루어지겠죠. 자동으로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자동으로 형 변환이 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형 변환 문장을 써주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혹시 성능이 빨라지나요? 성능이 좋아지나요? 그게 아니에요. 컴파일러는 어쨌든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얘가 형 변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갖다 바로 직감합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 바이너리 코드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속도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속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속도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바로 눈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2.5 곱하기 num1이라는 걸 딱 보는 순간 이걸 보는 순간 여러분들 이게 3.0으로 형 변환된다 알 수 있어요?
그것을 파악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넘1이 인트용으로 선언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얘는 인트고 얘는 더블이니까 인트가 더블보다 앞서니 얘가 더블로 형변환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형변환이 발생한다는 걸 파악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1을 더블형으로 형변환해서 피연산자와 두 피연산자의 형변환을 두 피연산자의 자료형을 일치를 시켜가지고 곱셈을 진행하는구나 라고 파악이 된다라는 겁니다. 딱 이 부분만 보더라도 넘1이 더블형으로 형변환된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죠. 자, 이렇듯 결과나 성능에 상관은 없지만 코드를 갖다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코드의 어떤 그 코드에 있는 내용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을 갖다가 훨씬 더 조금이라도 더 많이 표현하는 이러한 유형의 코드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코드 작성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권고사항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5번째 챕터의 강의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